자, 감각기관 9단원 나가봅시다. 자, 눈부터 봅시다. 이제 감각기관은 우리 사람은 감각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자는 하나 더 있죠. 육감. 그렇죠? 엄마들도 있죠. 약간 작두타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얘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직감, 그죠? 욕감이라고 하죠. 거의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감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보통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부 감각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눈,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국에는 뭐에 반응을 해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럼 자극은 크게 물리적 자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학적 자극이 있어요. 그럼 시각은 여러분들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의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물체의 모양, 크기, 색깔,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근감이라고 합니다. 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눈 두 개로 뭘 감지하는 거예요? 원근감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보면은 거리 감각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각은 물리적 자극일까요? 화학적 자극일까요? 빛은 물리적 자극일까? 화학적 자극일까? 빛이요? 물리적 자극이에요. 예. 화학적 자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거예요. 화학 물질. 어떤 특정 화학 물질. 예. 보통 뭐가 있겠어요? 후각, 미각. 얘가 이제 화학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고, 예. 시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를 보면, 네. 우리 눈 보면은 요 앞에는 이제 물론 이제 찢어져 있는 사이즈에 따라 눈이 크다 작다로 나누지만 안에 있는 안구는 보통 좀 커요. 탁구공? 탁구공에서 골프공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요 안에 실제로 눈알을 빼보면. 네. 그래서 눈의 구조를 보면 우리 눈 보통 이제 카메라 선명도, 카메라가 사진 찍었을 때 선명하다, 해상도가 좋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요? 해상도라고 하죠. 해상도. 그렇죠? 여러분들 풀 HD니 4K니 8K니 하잖아요. 사람 눈은 해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 눈의 해상도 얼마나 될까? 무한대예요. 사람 눈의 해상도가 없어요. 예, 무한대로 감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눈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맨 앞부터 갑시다.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각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막. 예, 각막이 눈의 맨 앞쪽에 투명한 막이에요. 예, 이 각막은 5겹으로 되어 있어요. 5겹. 예, 5겹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3겹은 통점이 없어요. 뒤에 있는 4번째, 5번째 막부터는 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막을 깎아요. 보통 이렇게 각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각막을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이 바로 요거예요. 라식은 안 아파요. 보통 3번째까지 깎는 거예요. 라섹은 4번째, 5번째까지 깎는 거예요. 되지기 아파요. 예,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고통 이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아파요. 정말 아프대요. 한 이틀 죽어난대요. 라섹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건 아니고 시력이 더 나쁘면 라섹을 하죠. 보통. 라섹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각막은 뚜껑 딴 다음에 안에 있는 각막을 깎고 약간 바깥에 있는 뚜껑 다시 덮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깎진 않아요. 예. 자, 여기를 맨 처음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이제 홍채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를 해요. 여러분들 홍채를 보면 우리가 봤었을 때 뭐예요? 홍채가 바로 요 눈동자, 요게 홍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홍채는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홍채예요. 요 부분 눈동자 부분이 홍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빗살무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육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안에 근육이 있고요.
바깥에 잡아당겨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주근, 환상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홍채가 수축하면 밖에 있는 이 근육이 눈동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그죠? 보통 구라치면 동공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저 동공이 저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가 홍채의 수축과 이완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채가 수축해버리면은 바깥으로 얘를 잡아당기니까 동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홍채가 이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각막으로 들어온 빛은 어디를 지나요? 동공을 지나요. 홍채 사이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사진기, 카메라랑 비교를 해보면 조리개라고 합니다. 조리개. 조리개를 열면 동공이 커지는 거고, 조리개를 조이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공 뒤에는 누가 있어요? 수정체가 있어요.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긴 수정체가 있고요. 얘는 하는 역할이 빛을 굴절을 시켜서 망막의 상이 또렷하게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저 수정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정체도 가까이 볼 때하고 멀리 볼 때하고 어떻게 돼요? 두께가 조절이 돼요. 요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정체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선모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뭘 조절해 주는 거냐? 원근감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원근감 조절.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원근감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은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쭉 가겠죠. 눈알 안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투명한 액체로 꽉 차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리체라고 합니다. 유리체. 눈알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괜히 눈 하는데 누가 뽕 맞았는데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이 텐션이 있어요. 약간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체에 해당이 되고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 물체에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시각세포, 시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시각세포는요, 종류가 원뿔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막대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옛날 표현으로는 원추세포, 간상세포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원뿔세포는 종류가 크게 세 종류 있어요.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빛의 삼원색? 그렇죠. RGB라고 합니다. R, 레드, G, 그린, B, 블루예요. 그래서 원뿔세포도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해서, 이 원뿔세포는 뭘 감지하는 거예요? 색상을 감지해요. 색상. 무슨 색인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원뿔세포가 빛의 감지를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빛으로 모든 색깔을 어떻게 돼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막대세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명암이에요. 명암. 명암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를 감지하는 게 막대세포예요. 얘가. 참고로 막대세포를 만드는데 대단히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가 뭐 로놉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 비타민 A가 없으면은 막대세포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얘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두울 때 잘 못 봐요. 뭐라고요? 들어봤어요? 야맹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는데,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시세포 형성이 잘 안 돼요. 자, 비타민 A는 어디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뭐 당근, 시금치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시세포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망막이 있고요. 망막의 한 가운데를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황반이라고 해요. 황반. 망막의 한 가운데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고, 거기 시세포가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C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자극의 최종 수용은 누구한테로 가냐면은 대뇌로 가요. 대뇌가 모든 감각기관의 최고 중추거든요. 그래서 대뇌로 가게 되는데, 대뇌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시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시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이 망막에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맹점이라고 해서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맺혀도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포가 없고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망막에 있는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맹점에서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혀도 우리가 인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극장 가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봐요. 영화를 끄고 봐요. 끄고 보죠. 끄고 보는 이유는 상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불을 끄고 봐요. 그래서 우리 눈 안도 극장처럼 어둡게 해놔야 안의 상이 또렷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의 흰자 부분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냐면 공막이에요.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부분을 바로 공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눈의 형태를 유지를 해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맹점은 여기서 보면은 왼쪽 눈을 가지고 오른쪽 눈으로 로봇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얘가 드론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얘가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상이 안 맺힌 건 아닌데 어떻게 돼요? 드론의 상이 맹점에 맺혀가지고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까운 데를 본다던가 하면은 우리 시야가 바깥쪽이 돼요. 눈이 볼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두 개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야각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알 안 돌리고 가만히 있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이 맺히는데 맹점에 맺혀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애들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육식동물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눈이 앞에 있어요. 그죠? 근데 초식동물들은 눈이 보통 어디 있어요? 앞이 아니라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물론 토끼 같은 애들은 약간 토끼도 양옆에 있다. 눈으로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육식동물들은 희한하게 보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초식동물들은 보통 이제 정면을 두 개 있는 경우가 약간 옆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는 시야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알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봤자 요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뒤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눈이 이렇게 양옆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어떻게 돼요? 얘는 포식자로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시야각이 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치면은 제일 옆에 달려있는 애들이 누구냐? 물고기. 그죠? 물고기는 완전 옆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야각이 제일 넓겠죠. 그러니까 생태계 최약체죠. 약체. 약체들은 시야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어가 약체는 아닌데 상어도 양쪽에 달려있긴 하죠. 근데 상어도 보면은 완전 이렇게는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어쨌든 목표 타겟을 딱 보고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원근감이 중요한 거고, 초식동물들은 어쨌든 째야 되잖아요. 나 잡아먹을 애가 나오면. 그러니까 빨리 감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근데 또 보면 여러분들 약간 앞쪽으로 멀리 있는 애가 있어요. 초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초식동물 중에서도 약간 약체가 아닌 애들. 코뿔소. 그다음에 기린도 보면 완전 옆은 아니거든요. 약간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눈의 위치로 보면 예, 대략 예, 얘가 약체냐 아니면은 강체냐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각의 성립 과정을 보면 이제 빛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빛, 그다음 빛이 어디를 통과해요? 각막. 맨 처음에 통과하는 곳이 각막. 그 다음에는 각막에서 수정체로 가기 전에 어디 통과합니까? 동공. 동공 들어오면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시신경, 그 다음에 뇌. 정확하게는 대뇌로 들어가요. 대뇌. 네. 예, 이렇게 해서 시각 성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눈은요 생각보다 되게 잘 속아요. 되게 잘 속아요. 왜 잘 속는다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알죠? 그 책인데 정지 그림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쏘르르 이렇게 보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초에 몇 장 보면은 얘가 정지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지 알아요? 30? 아 비슷해요. 24? 언더 20, 12? 오버 25, 15? 24예요. 24. 네. 이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어요? FT라고 타임 퍼 프레임이거든요. 1초당 몇 장이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보통 화질이 좋으면 이 프레임 수가 많아요. 영화 있죠. 극장에서 보는 게 24장이에요. 1초당 24장의 정지 사진이 쭈루룩 지나가면은 정지했다라고 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 왜 카메라로 모니터나 텔레비전 화면 보면 이렇게 줄 내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깜빡 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 형광등 있잖아요. 1초에 60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꺼지는 걸 못 느껴요. 네? 이게 꺼져? 아니 꺼졌다 켜졌다를 60번을 반복을 해요. 1초에. 근데 우리는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눈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꺼진 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TV로 보는 거 있잖아요. TV가 얼마냐면은 30fp예요. 이거보단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예, 움직임이. 얘는 약간 잔상이 조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느낌이 있는 필름의 느낌이라면 30도는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냐면은 스포츠 경기 보면 알아요. 축구공을 빵 찼는데 축구공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잔상이 남아요. 아니면 야구공 같은 거 빵 쳤는데 뒤에 쭉 하고 잔상이 남는단 말이에요. 스포츠 경기는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움직임이 빠르니까 얘가 잔상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흔들린다라고 느껴요. 빨리 움직이는 것들 같은 거. 여러분들 그래서 왜 VR 찍는 카메라 중에 고프로라고 알아요? 예, 가슴에다 이게 달고서 막 자전거 타고 찍던가 아니면 유튜버들이 들고 다니면서 막 찍잖아요. 근데 그 화면 보면 어떻게 돼요? 안 흔들려요. 생각보다는 안 흔들려요. 생각보다. 우리가 카메라 들고서 핸드폰으로 찍으면 약간 막 울렁울렁해서 잔상이 많이 남는데 걔네들이 보면은 별로 안 남는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고프로로 찍는 거는 1초에 180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그러니까 이어진단 말이에요. 화면이. 근데 우리가 이 카메라 지금 60프레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니까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게 1초당 막 200장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느리게 보면은 중간에 끊기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초당 얼마나 들어가고 사람 눈은 그래서 되게 잘 속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러요? 착시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의 조절 작용은 크게 일단 첫 번째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밝기 조절하는 건 뭐예요? 홍채의 작용으로 해서 홍채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이 홍채의 운동은 누가 담당하냐면 대뇌가 아니에요. 대뇌가 담당하지 않고 누가 담당하냐면 중간뇌가 담당을 합니다. 중뇌라고 하는 중간뇌가 중추예요. 자,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해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홍채가 확장을 이완한다는 뜻이에요. 홍채가 이완해요. 그러면 홍채가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 많을 때는 동공을 어떻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가 확장, 이완되면은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축소, 그러니까 홍채가 수축해요. 홍채가 수축을 하면 동공이 확대가 되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양쪽 눈이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작아지면 왼쪽도 같이 작아져요. 오른쪽이 커지면 왼쪽도 같이 커집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동공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요새 그거 하죠. 그 뭐냐?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하잖아요. 요새 원래 만화로 있었던 건데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식이 없이 들어오는 환자 보통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눈은 까요. 눈을 까보고 후레쉬로 딸까? 하고 이렇게 비춰봐요. 근데 한쪽만 안 까. 두 쪽 다 까. 꼭. 왜 그러냐면은 동공이 커져 있다가 퓨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딸깍하고 빛을 비추면 동공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가 중간내가 다쳤나? 다치지 않았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동공반사 안 하면 중간내가 손상을 입은 거고 그러면 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이 작아지면 이쪽도 같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작아졌나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괜히 까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조절을 해줄 때는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변해요. 그래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는데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정체,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보면 볼록 렌즈가 이렇게 얇은 볼록 렌즈도 있을 거고 이렇게 두꺼운 볼록 렌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가 더 굴절이 많이 될까요? 두꺼운 게 많이 될까? 얇은 게 많이 될까? 굴절이. 렌즈가. 굴절이요? 꺾이는 게 얇은 게 더 많이 꺾일까? 두꺼운 게 많이 꺾일까? 두꺼운 거? 이 두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많이 꺾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멀리 있는 걸 볼 때 빛이 많이 꺾일까요?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많이 꺾일까요?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많이 꺾여요. 그래서 보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돼요? 두꺼워집니다. 네, 그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지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고요. 이때는 선모체가 이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도 안경을 썼고 안경 쓴 학생들 보면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어요. 근시는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거예요. 먼 곳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여요. 원시는 먼 게 잘 보여요.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여요. 원시는 먼 곳이 잘 보여요. 먼 곳이 잘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운 데가 돼요? 응? 원시는 그러면 노안이에요? 네. 아, 원시가 노안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슬퍼요, 노안. 네. 자. 그래서 근시는 이렇게 수정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망막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망막 너무 멀다. 빛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상이 또렷하게 여기 이렇게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근시는 먼 데가 잘 안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 데를 보려면 이 상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초점을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를 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맺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가 너무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상이 어디 맺히는 거예요? 앞에 맺히는 거예요. 굴절이 덜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여기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는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여요. 뿌예요. 가까운 데는 두꺼우니까 굴절이 잘 돼서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빛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 이 뒤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얘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꺾이게 했죠. 결국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퍼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렌즈가 들어가야 돼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오목 렌즈를 쓰죠. 보통 안경 쓰는 거는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오목 렌즈예요. 근시는. 그래서 여기다 오목 렌즈를 놔서 여러분들 무조건 렌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빛을 어디로 꺾이냐면 두꺼운 데로 꺾여요. 이렇게 와서 바깥이 두껍죠.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맺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완전 애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안경 쓰는 애들 있잖아요. 아직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데도 안경 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수정체부터 이 망막까지 거리가 보통 있는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길이가 긴 거예요. 눈이 약간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이 길이가 기니까 뒤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목 렌즈를 쓰는 게 선천적 근시. 보통 이제 눈이 가까운 데를 너무 많이 봐서 수정체가 잘 안 얇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후천적 근시라고 하고요. 원시는 먼 곳이 잘 보이니까 이제 이게 보통 원시를 위해서 뭐라 불러요? 노안이라고 해요. 늙으면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원래는 왜 좋아해? 자, 수정체가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서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잘 어떻게 돼요? 수축을 못해. 두꺼워지질 못하고 얇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어디 맺히는 거예요? 얇아져서 원래 맺히는 것보다 어디 맺히는 거예요? 상이 뒤에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데 볼 때 보통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보세요. 돋보기 쓰잖아요. 돋보기를 쓰시는 게 여기서 빛을 더 안쪽으로 모아서 이 뒤에 맺히는 상을 어디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시에 해당이 되고, 가끔 근데 선천적 원시도 있어요. 선천적 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겠어? 안축이 짧은 거죠. 그렇죠? 가끔 보면은 애기들인데 이만한 볼록 렌즈 껴가지고 눈알 막 이만해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짧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시는요 각막이에요. 각막이 원래 매끈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찌글찌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돼요? 퍼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굴절돼서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굴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시는 그래서 글씨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겹쳐 보여요. 여러 개가 겹쳐 보이던가. 특히나 이제 난시로 밤에 불빛 보면 불빛이 이만해 보여요. 퍼져가지고. 네.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춰지죠. 상이 여러 개가 맺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금방 피로해요. 되게. 네. 그래서 빛이 퍼져 보이기도 하고 난시도 많아요. 요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눈에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자,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 어디예요? 여기서? 2죠. 여기. 망막. 자,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거, 굴절시키는 거 어디예요? C죠. C 뭐예요? 수정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 어디예요? B. 홍채. 홍채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B. 홍채. 눈의 앞에 있는 투명한 막이 다 뭐예요? A. 각막.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 어디입니까? C. D죠. 여기서 맹점. 네.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 맹점이다. 그 부분을 잘 모른다. 그죠? 네. 뭐 이런 단어로 뜻으로도 쓰이죠. 다음 2번. 다음은 시각의 성립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빛, 각막. 그 다음에 어디 지납니까? 예, 수정체. 그죠? 그 다음에는 망막.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4번은 3번은 1번에 뭐예요? 밝은 곳은 동공 축소.
어두운 곳은 동공 확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고요. 그죠?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동공의 크기는 동공이 커져야 되니까 나에 해당이 될 거고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으니까 가에 해당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동공 크기 조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오늘- 않나요? 서클 렌즈 끼는 대신 나 오늘 좀 동공을 크게 해야 되겠어. 눈을 크게 뜨는 거랑 동공을 크게 하는 거랑은 달라요. 동공은 내 의지대로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크게 할 수 있으면 서클 렌즈 왜 끼니? 하고 하면 동공이 커지겠죠. 그죠? 예. 동공을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아요. 아까 누구 조절 받는다고 그랬어요? 중간뇌. 중간뇌는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